안녕하세요. 마웨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합니다. 그래서 어제 오전에 좀 강했던 그 상승세를 지금은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요 미 증시도 좀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약간 좀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초록의 상승이 좀 더 많이 보이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좀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1.0%, S&P 500이 1.6%, 나스닥이 2.5%로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보시면 지금 이게 S&P 500의 일봉 차트인데 어제가 한 1.6%로 상승 마감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이 일봉을 보시면 상승인데 뭐 양봉 마감이 아니라 윗꼬리를 좀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장 초반의 그 상승분을 지금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음봉을 마감을 했다. 그러니까 그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 장 시황을 또 체크를 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보시면 다우존스가 2.7%, S&P 500이 무려 3%, 나스닥은 더해가지고 4%의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,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역시도 좀 간밤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가 힘들지 않았나,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던 것일까? 그럼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4% 이상 급등했던 나스닥이 왜 2.5%의 상승에 그쳤나? 그래서 좀 더 내려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분이죠.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인하 제한은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날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. 이 트럼프가 대중 관세율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. 이런 발언을 한 이유로 어제 오전 한 6시 45분부터 갑자기 좀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6%가 넘는 이런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었는데, 그런데 어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작정 인하를 해주겠다라는 것은 아니다.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새벽에 나온 기사거든요. 그래서 이 미 재무장관이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데는 2, 3년이 걸릴 수도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. 이러다 보니까 한창 좀 달아올랐던 그 투심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어제 그 상당했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S&P 500 차트는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던 것인데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이 소폭의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윗꼬리, 아랫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흐름 중에 가장 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이평선들이 21선, 51선, 121선, 201선, 301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위치가 모든 이평선 그 위로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요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요 92K의 또 지지를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한 번에 좀 그 지지는 받았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바뀌어야죠. 21선과 51선에 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최근의 상승세가 뭐 전혀 꺾이지 않았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.
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상승만 하는 것보다는 좀 다지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.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대표적인 예로 요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때 고점을 찍고 무려 7개월 동안 역대급으로 길었던 이 조정장세 속에서 이 조정장세를 끝냈을 때 이때부터죠. 이 저점을 찍고 나서 그 상승의 흐름이 어떤 패턴으로 나오게 됐느냐. 상승 후 약조정, 상승 후 약조정, 상승 후 약조정 이런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더 단단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. 어제 오전에 하필 이 CME 거래소가 1시간 동안 휴장을 했을 때 그때에 그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91.6K에서 93.7K까지 이 CME 갭이 발생을 했는데 어제 소폭의 이 새벽 중에 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갭은 아직은 채워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갭이 반드시 채워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규칙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추후에 애초에 이런 하락 우려에 대한 그 싹을 완전히 좀 잘라놓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요 갭만 채운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한 91.6K니까 요 90K는 또 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갭 정도만 채우는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설령 지금 위치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단단히 좀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좀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중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 흐름이 순항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요 리플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리플 가격이 마찬가지로 좀 살짝 밀리면서 현재는 3,160원대를 또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리플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생각이 아마 요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제 영상에도 요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면 한 구독자님이 생각보다 요즘 이 리플의 힘이 약하네요. 무섭게 오를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리플은 항상 약해왔어요. 한방 코인 아닙니까? 이런 대댓글이 또 달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이 최근에 이 다른 알트코인 그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이더 같은 경우도 어제 이 호재가 터지면서 한 10%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. 그리고 또 수위 같은 경우가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수위만 유독 이런 짙은 초록색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최근 한 4일 동안의 그 상승률이 무려 40%가 넘은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힘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리플이 전혀 약한 것은 아니다.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럼 왜 그러느냐? 다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 리플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하락을 했냐, 그러니까 방어율이 어떠했느냐, 그것을 또 체크를 해본다면 그러면 이 리플이 거의 한 5,000원까지 가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위치를 했으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6%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은 고점 대비해서 얼만큼 위치해 있느냐? 일단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부터 볼게요. 알트의 대장인 이 이더리움을 지금 체크해보면 지금 엊그저께 10%의 상승이 나왔지만 이 고점 대비 현재의 이 하락률을 볼 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6%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반토막이 더 났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바로 여기 수위가 있네요.
이 수위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한 4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 지금 플러스 40% 상승이 난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40%를 상승을 했는데, 그런데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냐, 여기잖아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5%, 그러니까 이 리플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6%인데 수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40%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고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이 수위가 좀 더 크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솔라나 같은 경우가 업비트에서는 이 리플 다음으로 또 시총이 크잖아요. 그러면 여기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그 낙폭이 얼마 하느냐,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2%, 이 솔라나 역시도 반토막이 더 났다라는 거예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이 도지를 또 체크를 해보면, 뭐 도지 같은 경우도 대선 이후 가장 많이 또 상승을 했던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이때 고점을 찍었는데, 그러면 여기부터 현재 가격까지의 그 하락폭은 얼마 하느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마이너스 62%로 지금까지 체크했던 코인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을 이 도지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리플 가격을 봤을 때 이 메이저 알트 코인 중에서 가장 방어력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리플이 뭐 약한 듯 하지만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 리플의 듀얼 차트를 또 보여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17년 5월의 흐름과 현재 흐름을 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2017년 이렇게 첫 번째 그 슈팅이 나온 이후로 요 고점을 찍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저점을 찍었고, 그 뒤로 한 대략적으로 2달 뒤에 이렇게 바닥을 찍은 다음에 횡보의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이런 슈팅이 두 번째로 나왔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현재 그 흐름도 첫 번째 슈팅이 나온 이후로 2025년 올해 1월에 고점을 찍었고, 그 뒤로 이렇게 거의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저점을 찍었고, 그 뒤로 한 2달 시간이 걸리다가 이번 달 초에 이렇게 또 바닥을 찍었었잖아요. 그러면서 추가적인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횡보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때와 비슷하게 흐르게 된다면 이 리플은 추가적인 바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런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근데 지금 실제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고 이런 상승을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2017년도 이때 고점을 찍고 대략적으로 한 200일이 지나서 이런 두 번째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과 좀 비슷하게 본다면 올해 1월에 고점을 찍었고 이로부터 한 200일이 지났을 때가 이때 8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8월쯤에는 좀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뭐 당연히 이때와 뭐 똑같이 뭐 그렇게 흐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뭐 매크로 변수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트럼프 관세 정책, 뭐 금리 인하 이슈, 또 M2 이 유동성의 증가량 등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슈팅이 나오는 시기는 좀 더 빨라지거나 아니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리플만의 고유 패턴, 제가 예전에도 각 코인마다 뭐 주식도 이 각자 고유만의 그 상승과 하락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그 리플만의 고유 패턴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 있고,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돼서 흘러왔었는지 이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, 아까 이 비트코인도 순항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플 역시도 현재 그 흐름은 매우 좀 순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것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이클 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큰일을 내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믿어 의심치를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
매일매일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고래 움직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여전히 이 대량의 물량 떠넘김은 발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플만큼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,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좀 끝까지 가보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